안녕하세요. 남은일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변론 대결 때 함께 했었던 저희 법인의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님과 함께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네, 어렵지 않게 모셨고요. 동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과연 이 주인공들 법적으로 보면은 몇 년형일까? 이 사람들 처벌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변호사 둘이서 좀 가볍게 재미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내용 기억나세요? 되게 간략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왕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왕비, 네. 거울아 거울아. 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뭐 20년 만에 이야기 들어보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한겨울 하늘에서 눈송이가 깃털처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새까만 창틀이 달린 창문 앞에 앉아 왕비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하면서 창 밖을 내다보느라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세 방울의 붉은 피가 눈 위에 떨어지자 새하얀 눈 위에 떨어진 붉은 핏방울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왕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수처럼 검은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 후 왕비는 딸을 낳았습니다. 취향이 좀 이상하다. 아기는 눈처럼 하얀 살결과 피처럼 붉은 입술과 수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백설공주라고 불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뒤 왕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 왕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답긴 했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해서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눈뜨고 보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여자에게는 마법의 거울이 있어서 때때로 거울에다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목소리 살리게끔 일부러 계속 오디오 물리게 만들어야지. 그러자 거울이 살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왕비님이지요. 왕비는 뿌듯했습니다.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워졌습니다. 7살이 되자 더욱 예뻐져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 물었습니다. 7살? 겨우 7살 때. 7살 때 벌써 예뻤다니 신기해서.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보기 드문 미인이지만 백설공주는 그보다 1000배는 더 예쁘답니다. 왕비는 팔을 떨면서 팩폭이네, 팩폭. 말이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약간 세월의 흐름을 어쩔 수 없어. 백설공주에 대한 미움은 더해만 가서 백설공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왕비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질투와 오만이 왕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 왕비는 낮이고 밤이고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냥꾼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거라. 2번 다시 저 꼬락서니를 보기 싫으니 저 아이를 죽인 다음 그 증거로 허파와 간을 내게 가져오너라. 사냥꾼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세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범죄 같은데요? 그치. 심지어 교사했어. 네. 살인 교사가 아니라 거의 공동정범 느낌이 아닌가. 공동정범. 도구로 사용한 느낌이라서. 보통은 이제 뭐 우발적인 그런 범행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말이 좋아 사냥꾼이지 사실 히트맨. 그죠. 킬러잖아요, 킬러. 부하죠, 부하. 사람을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인 도구까지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죽여라 시켰어. 그리고 뭐 사체 훼손도 하라고 시킨 것 같고요. 맞아. 어떻게 죽이라고 했다고요? 죽이고 허파간을 가지고 오라는. 허파와 간을 가지고 오라고? 와, 이거 시신 손괴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별도 처벌되죠. 근데 뭐 사실 살인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범죄라. 왜냐면 보통 형량 나오는 거 보면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경우로는 뭐 20년 무기징역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근데 단순히 사람을 죽인 거 말고 그 이후에 시신을 손괴한 경우, 뭐 사람을 토막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오원춘 이런 경우처럼 별도로 막 손괴 행위를 했다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무기징역 사형 나오거든요.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뭐 허파와 간을 가지고 와라 이런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 막 무기각. 그쵸, 바로 서는데요. 인명경시 살인 범죄 뭐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사냥꾼이 뭐 실행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살인 교사나 이런 거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 미수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지시가 디테일하다. 단순히 그냥 얘를 없애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데리고 가서 뭘로 어떻게 죽이고 무슨 증거를 가져와라. 너무 디테일해.
칼을 꺼내 막가슴을 찌르려는 찰나 백설공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저 숲속 깊이 들어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냥꾼은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가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그렇지만 소녀를 죽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아, 요거 우리 많이 얘기하는 중지미수. 그렇죠. 예. 중지미수. 살인이 안 벌어졌죠. 그렇죠. 네. 비록 교사를 받고 죽이려고 했으나 그 순간 조금 짠해지면서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냥 봐줬잖아요. 그냥 전형적인 미수범. 네, 실행의 착수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물들한테 잡혀서 죽을 거라고 얘기한 게 좀 그치. 걸리기는 하는데. 그렇죠.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에 따라서 그쵸, 네. 뭐 굳이 처벌을 엄하게 하자면은 그럼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의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쵸, 이제 살인은 안 했으니까 그쵸.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백설공주 나이가 몇 살인가요? 이때? 아까 전에 그럼 그- 아동학대 유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놀라운 게 네. 이미 7살 때 계모를 뛰어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외모를 뛰어넘었지만 어쨌든 미성년자 그런 것도 있거든, 이런 법도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가출했는데 그거를 누가 발견을 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법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같이 이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별로 이제 약한 범죄긴 하지만. 그쵸. 근데 이제 또 이게 상상적 경험이 아니라 약간 실체적 경험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범죄가 다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냥꾼 변호한다면은 나중에 혐의 드러난 다음에 이 백설공주 측 변호인 만나가지고 이거 무조건 탄원서 한 장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놔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돈 주고 합의부터 해야죠. 네, 필수죠. 때마침 어린 멧돼지가 나타나서 사냥꾼은 그 녀석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허파와 간을 꺼내어 백설공주가 죽었다는 증거로 왕비에게 들려줬습니다. 요리사가 소금으로 간을 맞춰 끓여온 요리를 먹은 왕비는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너무 아, 이게 원작 맞아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식인 아닌가요? 식인? 그러게. 식인 미수? 어.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인 줄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의 신체가 아니었던 그쵸. 그런 느낌인 건데. 그쵸. 식인을 별도로 처벌하는지는 상정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냥 이것도 그 시신 손괴에 대해서밖에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아요. 신체에서는 이런 정도인 것 네. 같은데 제일 중한 범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어차피 그 살인의 증거를 미션 성공의 그런 증거를 가져가 되니까 돼지 장기를 가지고 속인 거네요. 사냥꾼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망을 한 거니까. 아, 그쵸. 네. 의뢰인을 속여가지고 돈만 뜯고, 네, 돈만 뜯고. 목적은 달성하지 네. 않은 거니까.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불쌍한 백설공주는 커다란 숲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거진 나무 잎사귀를 바라보며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앞일이 막막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돌을 타고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때때로 사나운 짐승들과 마주쳤지만 짐승들은 백설공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도 예쁜 걸 저희 아들도 1살인데 1살도 안 됐죠? 10달인데 예쁜 걸 알더라고요. 당연히 알죠. 다 알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 네. 심지어 애들은 그런 말을 가리지 않아요. 다 말합니다. 못생겼다 말 이런 거. 왜 피디님 아니, 같아?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네, 또 주인공 버프니까 주인공은 건들면 안 되죠. 그렇게 얼마 동안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그때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백설공주는 숨을 돌리기 위해 죽어치기. 음, 야간인가요? 그쵸. 야간이면 야간 주거침이고. 그쵸. 낮이면- 가중 처벌이 됐는데, 네. 하지만 백설공주는 미성년자겠죠. 그럼 뭐 소년 보호 그쵸. 처분 정도 나와. 또 몰라요. 지금 뭐 7살 때부터 이미 계모의 시기질투를 봤으니까 지금 기껏해야 만 14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렇죠. 무적의 촉법. 소년. 네, 무적의 촉법이기 때문에 뭐 주거침 정도야. 게다가 또 지금 막 야생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숲속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거 이것도 충분히 위법성 조각되지 예. 않을까요? 뭐 정당행위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멧돼지가 덤벼들었을 때 피했다 이러면 또 뭐 긴급 피난 될 수 있는 거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은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오두막 안은 모든 것이 조그맣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하얀 보자기가 깔려있고 그 위에는 7개의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옆에는 작은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7개의 작은 나이프와 포크, 7개의 작은 컵도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침대가 7개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 위에 새하얀 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백설공주는 그릇에서 조금씩 골고루 야채와 빵을 덜어내 먹고 작은 컵에서 포도주를 한 방울 절도죠, 수박 안에 뭐. 떨어뜨렸습니다. 절도.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사정에 고려할 그게 있지만 그쵸. 원칙적으로는 절도다. 네. 장발장 같은 느낌인 거죠. 배고파서 먹고. 하지만 무적의 촉법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뭐 큰 문제 안 되겠죠. 한 사람분만 모두 먹어 없애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기를 채우고 나니 피곤이 몰려와서 침대에 누우려고 했지만 하나는 너무 길고 하나는 너무 짧고 그러다가 드디어 7번째 침대가 꼭 맞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소녀는 침대에 앉아 기도를 한 다음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날이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7명의 난쟁이였습니다. 난쟁이들은 7개의 불을 밝혔습니다. 방안이 환해지자 난쟁이들은 누군가가 왔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자리에 놓여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의자에 누가 앉았나? 둘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그릇에 누가 손을 댔나? 셋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빵을 누가 먹었나? 넷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야채를 누가 먹었나? 다섯째 난쟁이가 딱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저기서 자고 있는 거 보이지 않나? 난쟁이들이니까 뭐 시야가 낮아서 안 보였나? 방이 많이 있나? 쓰리베드룸?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이렇게 백설공주도 뭔가 되게 막 여러 개의 음식에서 조금씩 먹은 거를 뭔가 백설공주의 어떤 선한 행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 걸리려고 뭐, 네. 안 걸리려고 내가 지금 몰래 먹은 거 안 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음식의 완전성을 생각하면 하나를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조금씩 빼먹으면 다 먹은 거잖아요. 결국 백설공주를 본 거예요? 자고 있는 거? 첫째 난쟁이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자기 침대가 주름져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침대에서 누가 잠을 잤을까? 다른 난쟁이들도 침대로 가보고는 저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침대에서도 누군가 잠을 잤어. 그러나 7째 난쟁이는 자기 침대에서 백설공주가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난쟁이들이 그리로 몰려왔습니다. 놀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촛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런 어쩌면 이리도 아름다워. 난쟁이도 네, 남자인 거죠? 얼빠였어. 난쟁이는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얼빠였어. 분명히 지금 집안에 괴한이 침입해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음식도 먹었는데 딱 보는 순간 예뻐. 난쟁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미처 백설공주를 깨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이 났대. 약간 성범죄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백설공주도 눈 뜨는 순간 좀 무서웠을 거야. 지금 곡괭이 들고 있잖아요. 7명이서. 남자 7명이 아저씨들일 거 아니에요. 광부래 광부. 7째 난쟁이는 친구들의 침대에서 번갈아 1시간씩 눈을 붙이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는 7 난쟁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쟁이들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클럽인가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랍니다. 이름이 백설공주예요? 스노우 화이트. 아, 백설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름이 백설공주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지요? 난쟁이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계모가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사냥꾼이 목숨을 살려주었고 하루 종일 걷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잠자리를 보아주고 씻어주고 반을...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나? 강제추행인가요? 잠깐 씻어주고 뭐야? 지금 원문에 있는 내용 맞아요? 씻겨주고 씻어주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네, 뭐 세수 정도 해주는 거야 뭐. 또 이게 말이 무슨 말을 하긴 되게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이상하다. 내용이 좀 미성년자 약시 뭐 이런 게 아닌가. 내용이 좀 이상하다. 네.
바느질과 뜨개질을 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해 주신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도 좋아요. 그 대신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면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난쟁이들은 광물과 금을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난쟁이들이 돌아오면 벌써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백설공주 혼자 있기 때문에 마음씨 고운 난쟁이들은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계모를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무도 집안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왕비는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가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보기 드문 미인이지만 저 산 너머 7 난쟁이가 사는 곳에 백설공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그 넌시눈 알죠? 넌시눈. 이 거울이 눈치가 없어. 눈치도 없고 약간 왕비가 백설공주를 해치는 게 된다면 약간 방조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를 알려줬어요. 진짜. 미성년자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사실 옛날 이야기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요즘 같은 상황이면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진 난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성년자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계모의 어떤 핍박을 피해가지고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약간 오지랖을 부리면서 얘를 데리고 있어주면서 보호해주겠다. 이거 큰일 나요. 그쵸, 납치죠 사실. 이거 큰일 나요. 신고해야 돼요. 내가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막 가출한 청소년들을 내가 그냥 집에다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얘를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은 그러면 처벌받아요. 맞아, 처벌받습니다. 네, 신고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그 계모 말고도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신고해야 되고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는 처벌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미성년자 여성인 백설공주한테 일을 시키고 막 씻겨주고 이런 거 매우 위험하죠. 그렇죠. 미성년자 성범죄 네. 뭔가 성범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애매할 수 있죠. 죄명으로 하면 뭘 해야 되지? 약간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은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법 위반은 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행위 될 것 같고 그리고 씻겨주고 너무 불건전한데 씻어주고 샤워물 그냥 데워주고 이런 정도 수준 아닐까요? 그런 거면 문제 없는데 네. 물을 데워주는 거는 그 당시 시절에 있을 수 있죠. 네. 원래 하녀들이 물을 데워주면 이제 귀족들이 그 물로 하고 뭐 이런 느낌. 뭐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괜찮죠. 워시. 네, 근데 뭐 난쟁이가 몸을 씻어달라고 하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그 거울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알려준 거예요? 네, 위치 특정을 해줬죠. 거울이 방조죄입니다. 진짜 눈치 없네. 백설공주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왕비가 주인인 거 아닌가요, 거울에? 그럼 주인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눈치 없는 거 확실하고. 네. 거짓말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백설공주가 모든 일을 해결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 거울 먼저 손봐야 된다. 저는 아빠가 사실 아예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오긴 했어요. 아빠가 있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빠가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있는데 안 찾을까요? 찾을 것 같은데. 죽은 거 아니에요? 왕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동화의 약간 허점이라고 보여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로 아빠가 있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신고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방조 혐의는 될 수 있죠. 애를 그냥 유기한 거에 대해서 방조 혐의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같이 했다고 봐야지. 묵인했다고 봐야죠. 방임이나 이런 거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 방임이나 그런 거에. 야, 이 정도면 정성이다 진짜.